빨리 간다고 앞서가는 거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뒤처지는 거 아니야. 많은 울림이 있었죠. 천천히 가도 괜찮겠구나.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좌절됐을 때 표대를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동맨 봐봐 저렇게 하면 돼. 야 너 실패한 거 같아 괜찮아. 그 경험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잖아. 평범한 사람들의 특별한 이야기 성공한 스푼 팟캐스트 16번째 에피소드를 시작합니다. 비록 농구 선수로서의 꿈은 끝났지만 진짜 인생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코트 위에서 희망을 전하면서 인생 2막을 정말로 멋지게 살고 있는 동맨님을 모셨습니다. 지금부터 저와 함께 동맨님을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오시는 길은 괜찮으셨죠? 사시는 그 댁이 여기 근처라고 말씀을 들어서 네 맞아요. 오는데 한 4분? 한 5분 걸렸던 것 같고. 예. 며칠 전에 사전 미팅을 한 차례 진행했었잖아요. 네네네. 저는 이제 그 전까지는 동맨님에 대해서 잘 모르다가 사전 미팅 진행하면서 정말 완전 팬이 되었거든요. 네. 농구계 약간 G드래곤 같은 분이 큰일 날 말하네. 네, 저는 그래서 너무 오늘 영광스럽고 네.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감사드리죠. 네. 저는 이제 동맨님에 대해서 이제 많이 알게 되었는데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간략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려도 괜찮으실까요? 그럼요.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농구를 통해 희망을 전달하는 동맨이라고 합니다. 저는 농구 선수 출신이고요.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교 때까지 선수 생활하다가 제가 잘하는 농구랑 제가 영상을 기획하고 찍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컨텐츠 제작을 합쳐가지고 동맨을 만들었습니다. 동맨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농구 인플루언서로 활동도 하지만 이제 뭐 현대자동차나 뭐 기아, 그리고 레드불, 그리고 고프로 앰베서더로 활동을 하고 있고 다양한 뭐 관광청이나 그런 곳과 콜라보레이션 하면서 해외를 막 다니면서 일을 한 적도 있어요. 제가 주로 찍는 컨텐츠는 뭐 해외 나가서 길거리 농구하면서 친구 사귀거나 뭐 내지는 이제 국내에서 저희 팬 10대 아이들이랑 같이 농구하는 컨텐츠로 주로 찍고 있는데 제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 그 포인트는 단 하나예요. 농구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런 따뜻하고 좀 몽글몽글한 컨텐츠를 만드는 걸 좋아하고 주로 만들고 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자기소개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요즘 그래서 어떻게 어떤 하루를 보내고 계세요? 저는 뭐 감사하는 하루를 다 보내고 있는데 뭐 회사도 다니고 있고 뭐 영상도 만들고 있고 제가 사실 작년에 그 신문을 구독했어요. 신문이요? 네네. 제가 원래 세상에 좀 호기심이 많은데 이게 SNS로 막 하나하나 찾아보면 되게 찾는 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종이 신문 같은데 들어간 내용들이 다 진짜 핵심만 들어가 있는 거야. 그거 보면 되게 핵심 요약처럼 세상을 알 수가 있어라고 해가지고 그 조언 듣고 구독해가지고 매일매일 신문도 보고 있고 책도 보고 있고 낯선 세상에 되게 가슴 설레면서 살고 있어요. 엄청 바쁘게 지내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인스타그램으로 처음 동맨님 컨텐츠를 접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부터 농구를 굉장히 좋아했었어요. 컨텐츠 하나 영상 릴스를 보는데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여러 가지. 그래요? 네, 그래서 농구하는 영상만 있는 게 아니라 또 어린 아이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많이 어울려주시고 동기부여도 해주시고 그래서 굉장히 감명 깊게 또 재밌게 잘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채널을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채널 운영한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고요. 2년이요? 네. 제가 약간 제 그 채널 그 철학이 있는데 매일 1일 1 영상 올리는 거예요. 네. 올리게 된 계기는 뭐 사실 뭐 압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제가 원래 영상을 만드는 걸 되게 좋아해요. 제가 이 느끼는 이 감정이나 무드를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사람들이 좋아해 줄 때 그 반응이 너무 좋거든요. 그래서 뭐 매일매일 영상 열심히 올리고 있어요. 처음 보는 분들한테 이제 지금 동맨님 채널의 콘텐츠를 이제 뭐 소개를 해야 된다면 어떻게 소개를 보통 하세요? 제가 최근에 막 웹 서핑을 하다가 어떤 제 팬이 나무 위키에 저에 대해서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 첫 줄에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자극적인 컨텐츠가 난무하는 SNS 속에서 10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인플루언서라고 적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되게 감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포인트를 정확히 알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농구 인플루언서가 맞고 농구 영상도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이야기를 조금 더 깊게 들어가면 그 단지 농구 콘텐츠가 아니라 농구 선수 출신으로서 그 경험을 실패가 아니라 실현으로 내지는 또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승화시켜서 걸어간 한 청년의 이야기거든요. 네.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 한 청년의 이야기인데 그 친구들이 그런 부분에 많은 영감을 또 받고 저의 어떤 마인드셋이나 그런 걸 많이 좋아해줘서 네네. 콘텐츠가 많이 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그런 내용을 좀 많이 얘기해요. 저의 그런 스토리텔링을 농구를 통해서 많이 담아낸다. 그러니까 말하니까 좀 농구라는 커뮤니케이션 도구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감정선을 잘 콘텐츠로 담아내려고 노력한다라고 네네. 말씀을 드려요. 지금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는 몇 분 정도 계시죠? 팔로우가 한 12.7인가? 네. 12.7만이요. 네. 그 팔로우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또한 이제 인스타그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생각해 보면은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제 동매님 채널을 이제 응원해주는 찐팬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다고 맞아요. 생각을 하고 인게이지먼트도 굉장히 높더라고요. 맞아요, 보면. 맞아요. 그래서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예. 주로 그 팔로워층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네. 그 데이터를 보면 90%가 10대 남자 애들이고요. 네, 그러니까 저도 막 애들이 저를 왜 좋아할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 아무래도 제가 해외 나가서 길거리 농구하면서 하는 콘텐츠를 많이 찍잖아요. 네네. 그런 저의 좀 도전적인 그런 영상이나 내지는 제가 걸어가고 있는 이런 마인드셋이나 또는 제가 꿈꾸는 농구를 통해서 비록 그런 경험이 어떻게 보면 네. 뭐 실패라고 말하면 좀 자극적이지만 그렇게 쓸모없는 경험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그 경험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모습들이 아이들한테도 조금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나? 내지는 그렇죠, 그렇죠. 용기가 될 네. 수 있지 않을까? 네. 왜냐하면 사실 너무 각박하잖아요 세상이. 네. 평가받아야 되고 뭐 시험 잘못 보면 막 세상이 망한 것 같고 그쵸. 대학은 어떻게 가야 되고 그런 경험들로 힘들어할 때 제 어쩌면 그 딛고 일어나 제 영상 보면서 용기를 얻지 않을까? 맞아요. 그 스토리 네. 자체가 프로도 가고 이제 뭐 국가대표도 달고 이렇게 된 선수들만 농구 선수로서 이제 성공을 했다라고 이제 사회적 시선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 많은 아이들한테 용기를 많이 주고 위안도 주고 그런 방향성도 제시할 수 있고 그렇게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저도 너무 아이를 키우는 입장에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그냥 감사한 마음밖에 없어요 사실. 왜냐면 이게 2022년 기사를 보면 그만두는 은퇴 선수가 매년 1만 명이 넘어요. 근데 그중에 50%가 20대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제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고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만 네.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운동선수 출신 중에 한 명일 뿐이에요. 진짜 단지 제가 좀 운이 좋아서 내지는 어떻게 보면 시대가 바뀌었고 컨텐츠라는 거 미디어라는 거 많이 소비하게 됐잖아요. 그 맞아요. 흐름에 잘 올라타가지고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거지 막 제가 뛰어나서 막 제가 능력적으로 막 좋아서 절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런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사실 살아가려고 네. 정말 많이 생각을 하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은 콘텐츠가 주로 어떤 거를 다루세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뭐 코트 리뷰도 하고 아이들하고 같이 농구 뭐 시합도 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컨셉 같은 게 별도로 있으신가요? 주로 하는 컨텐츠의 메인 컨텐츠는 사실 제 개인 영상도 올리긴 하는데 네. 메인 컨텐츠는 코트 리뷰예요. 근데 코트 리뷰가 그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면 네네. 그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냐면 원래 코트 리뷰라는 게 그냥 코트에 대한 정보성 컨텐츠였어요. 이 코트 바닥은 어떻고 뭐 링은 어떻고 주변 환경 어떨까에 대한 네. 이걸 알려줘야겠다. 네. 그러니까 영상으로 만들어야겠다 해서 네. 만든 건데 갑자기 애들이 형 저도 갈래요 이러는 거예요. 와? 제 성격도 그냥 완전 프렌들리하니까 와서 놀자 농구하자. 네. 근데 3명이 오게 되고 네. 제가 그 영상을 또 올리니까 애들이 형 저도 올래요 하면서 40명이 오게 되고 언제 뭐 400명이 오게 되고 제가 2024년에 그 아이들이 몇 명이 모였는지 한번 세봤어요. 네. 3,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제가 만났더라고요. 와. 이게 진짜 신기한 게 저는 한 번도 아이들을 타겟으로 컨텐츠를 네네. 만들어 본 적이 없어요. 네네. 그냥 제가 느끼고 있는 그 생각이나 이런 이거 진짜 낭만 넘친다. 와 이거 진짜 재밌겠다라는 것들을 네. 그냥 저의 감정선을 가지고 영상을 만들었는데 아이들이 막 다 같이 몰려와주고 재밌게 농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초반에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추구하는 거는 농구를 내가 이만큼 잘해, 농구를 막 우리 이만큼 할 줄 알아 그런 게 아니라 네. 농구로 하나 되는 걸 만드는 거거든요. 약간 문화처럼요. 맞아요. 네. 하나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게 제 가장 큰 목표인데 그 다시 코트 리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코트 리뷰는 그 초등학교 따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네네. 4학년입니다. 4학년. 그 코트 리뷰는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스펙트럼 되게 넓은 오프라인 이벤트예요. 근데 그래요? 네, 네. 그 친구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우리 나이도 다르고 네. 성별도 다르고 키도 다르고 신체 능력도 다르고 농구 실력도 달라. 근데 우리가 농구를 좋아하는 하나의 이유만 여기서 모여서 소리 지르고 즐겁게 하는 거니까 절대 욕하지 말고 못하면 박수 쳐주고 격려해주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항상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게임을 하면 자유투 게임을 해요.
자유투 게임 하면서 뭐 내지는 부모님이랑 온 친구가 있으면 부모님이랑 자유투 게임 하고 아이들 게임 시켜주고 네네네. 그러면서 애들 엄청 막 좋다고 신나해요. 저도 막 신나고 그 아까 말씀드린 12만 그 계정 안에 애들 네. 막 영상 올려주고 소리 지르고 하는 그런 뭔가 네네. 스포츠가 갖고 있는 순수성 있잖아요. 그렇죠. 그 스포츠의 힘이 또 있죠. 예. 맞아요. 스포츠가 갖고 있는 그 순수성을 콘텐츠로 담아내는 게 코트 리뷰예요. 네. 상품 같은 것도 그러면 별도로 막 준비하실 때도 있으세요? 맞아요. 상품 같은 것도 사실 이게 코트 리뷰가 제가 정말 다양한 지역을 가거든요. 뭐 창원, 부산, 안산, 안양, 뭐 서울도 가고 뭐 최근에는 제가 대구 갔다 왔어요. 대구도 갔다 오고 엄청 많이 갔다 오는데 이게 막 교통비나 경비가 되게 많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비용이 많이 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비용도 사실 많이 드는데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브랜드나 협찬을 받아가지고 협찬을 받고 제가 이거 홍보해드릴 테니까 아이들 상품 줄 수 있게 해달라 해서 상품 받고 아이들 나눠주고 네네. 저도 영상 올려드려서 브랜드한테 홍보해주고 그런 식으로 계속 연결 지점을 해서 아이들한테 상품 주고 좀 더 좋은 추억을 만들어 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너무 감사하죠. 제가 한두 시간 조금 노력한다고 그 몇백 명이 되는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줄 수 있는 게 근데 진짜 아무나 못 하는 거잖아요. 개인적인 시간도 들 거고 뭐 비용은 당연한 부분일 테고요. 그래서 괜히 인기가 많아지신 게 아니구나. 아니야.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어요. 진짜 감사한 마음으로. 그러면 기획을 당연히 하실 것 같고 네. 영상 편집이나 뭐 이런 부분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본인이 혼자 다 하시는 거예요, 동매님께서? 네, 맞아요. 편집이나 기획도 제가 혼자 다 하고 가끔 이제 막 진짜 몇백 명이 올려오는 큰 이벤트 같은 경우는 친한 동생이나 네. 그 친구한테 촬영 같은 거 부탁하긴 하는데 전체적인 편집이나 모든 거 다 제가 혼자 해요. 그 재밌거든요. 네. 저는 좋아해서 그런 거를 하는 걸 또 서두에 근데 회사도 다니신다고 말씀을 해주셔서 맞아요. 근데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괜찮으신 편이신가요? 이게 진짜 주변에서 그게 정말 많이 하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저는 한 번도 동맨이라는 거를 되게 일처럼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영상 언제 만드냐면 누워 있을 때 만들거든요. 저의 80%의 릴스는 침대에 누워 있을 때 나와요. 저는 버스에서 혼자 막 있다가 릴스 만들면서 혼자 막 감동 받아요. 와, 진짜 낭만 넘친다. 폰으로도 하세요? 다 폰으로만 만들어요. 폰으로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제 모든 릴스는 다 폰으로만 만들어요. 저는 컴퓨터 각 잡고 컴퓨터를 만드시는 줄 알았는데 아니에요? 원래는 파이널 컷 네. 같은 거를 사용하면서 좀 네. 각 잡고 만들었는데 네. 요즘 너무 잘 돼 있긴 하죠. 네, 잘 돼 네, 있고 네. 컷 편집하고 사실 뭐 그 SNS 콘텐츠 쇼폼 자체부터가 네, 네. 많은 공수를 들일 필요가 없잖아요. 사실 너무 휘발성이니까. 네, 네, 네. 그러면서 좀 많이 찍어내고 많이 만들어내고 가는 게 제 약간 목표라서. 그러면 뭐 조회수라든지 뭐 그런 거에 크게 신경을 안 쓰시겠네요. 네, 맞아요. 그렇죠. 조회수에 신경 쓰기보다는 네. 진짜 저를 좋아하는 친구들이 얼마나 봐줬냐가 좀 더 중요해요. 진짜 유기 팔로워가 얼마나 있는지가 너무 중요해요. 그렇죠. 네. 근데 또 안 그러신 분들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인스타에 그냥 몰입해가지고 맞아요. 그냥 보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농구 선수로서 이제 생활을 하셨다고 들었는데요. 그때 과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언제부터 농구를 하려고 이제 생각을 하시고 어떻게 시작을 하셨는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저는 11살 때 농구공을 처음 잡았고 그때 농구 선수를 처음 시작했어요. 농구공을 잡은 건 한 10살 때부터 잡았고 그렇게 좀 20살 때까지 한 9년 정도 선수 생활을 하고 이제 그만두게 되었는데 농구를 왜 시작했는지 저도 한번 이 질문을 받고 생각을 해봤거든요. 네. 근데 네.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재밌어서 했다는 기억밖에 없어요. 그냥 재밌었고 그냥 네. 농구할 때 너무 행복했고 가장 제가 저다울 수 있었던 때가 농구할 때였던 것 같아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운동을 하면 그 사람의 성격이 드러난다는 말이 있거든요. 맞아요. 저는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고 그냥 앞에 놓인 거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인데 그거를 코트장에서 저라는 사람은 정말 많이 깨우치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정말 많이 배웠었어요. 그런 것 때문에 농구를 통해서 뭐 돈을 벌어보겠다 뭐 내지는 내가 농구를 통해서 막 억만장자가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고 싶다 이 마음밖에 사실 없었던 것 같아요. 농구를 그냥 말 그대로 진짜 사랑하셨던 거네요. 그죠? 맞아요. 지금도 그러고 계시고. 맞아요. 근데 사실 말이 11살부터 20살이지 거의 그냥 청춘을 다 농구가 그냥 인생이었다고 봐도 무관하겠네요. 그죠? 맞아요. 이제 그만큼 이제 어린 시절을 농구를 하면서 보내셨는데 목표가 사실은 프로가 되는 게 대부분 목표라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렇죠. 프로를 위해서 가는 예. 거죠. 근데 그 꿈이 좌절됐다고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도 좀 듣고 싶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어떻게 운동을 그만두게 되는지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그냥 솔직하게 얘기해서 기량 부족이었어요. 그냥 대학교에 올라가면 정말 고등학교에서 이름 좀 날리는 친구들 다 모이는 곳이에요. 대학교도 사실 가기 힘드니까. 네네. 다들 이제 그 상향 평준화라는 게 있거든요. 그 네네. 슛도 잘 쏘고 다들 드리블도 잘하고 몸도 좋고 키도 어느 정도 다 커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살아남는 게 정말 힘들더라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되게 열심히 하는 사람이라고. 네. 그리고 오히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더 미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 시절 제가 정말 많이 했던 질문이 뭐냐면 내가 만약에 다시 중학교나 고등학교 돌아갔을 때 그만큼 열심히 할 수 있었을까? 라는 제 속에 질문을 하면 저는 절대 잘할 수 있다라고 답변이 안 나왔었어요. 저는 알거든요. 저만의 진실의 시간을. 네네. 저는 맨날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학교가 왕복 2시간 거리였는데 등교가 보통 8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1시간 새벽 운동을 하려면 7시에는 시작을 해야 되는데 그 7시에 가려면 6시에 출발을 해야 돼요. 네네. 6시에 출발하려면 5시 반엔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되니까 제 기상시간 5시 반이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5시 반에 일어나서 6시 출발하고 7시 네네. 도착해서 1시간 운동하고 그렇게 운동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했어요. 밤도 야간 운동이 10시 반에 끝나면 맨날 11시, 12시쯤까지 남아가지고 운동하다가 네. 집에 1시에 도착하고 그러고 자고 5시 반에 일어나고 정말 이런 하루하루를 정말 계속 반복하면서 지냈어요. 그러면서 정말 잘하고 싶었고 정말 노력하고 나는 최선을 다했다. 네. 정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그때는 얼마나 더 몸이 더 좋았겠어요. 얼마나 더 쌩쌩하고 얼마나 더 에너지 넘쳤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온 거라면 나는 최선을 다한 게 아닐까? 나는 깔끔한 오히려 그게 오히려 마음속으로 진정이 좀 되더라고요. 어린 나이에 그렇게 생각하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텐데. 그때 그랬죠. 근데 오히려 진짜 감사한 거는 네. 그때 정말 많이 성장했던 것 같아요. 혼자만의 시간을 많이 가질 수 있었고 네. 내가 뭘 잘하고 뭘 못하는지 그리고 자기주도적인 생활이나 그런 자아 성찰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팀 스포츠가 진짜 힘든 게 뭐냐면 남들이 운동할 때, 남들이 잘 때, 남들이 밥 먹을 때 같이 모든 걸 그 스케줄을 따라가면 제 실력은 늘 수가 없어요. 왜냐면 저는 결국에 이 옆에 있는 이 친구를 이겨야 제가 시합을 뛰는 거거든요. 그렇죠. 더 해야 되는 거죠. 더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시간이 나겠어요? 잘 때 시간이 난단 말이에요. 네. 애가 쉴 때나 그럼 그때 움직이려면 정말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언제 나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까? 네. 그런 생각을 어릴 때부터 계속 뭔가 마인드셋을 계속 그런 가지고 걸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후회 없이 운동을 그만둘 수 있었고. 네. 음. 주변에서는 반응이 어땠어요? 그 당시에? 그만둔다고 이제 얘기를 했을 때. 그만둔다고 얘기했을 때 사실 저희 엄마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제가 운동을 그만둔다 했을 때 되게 상심이 컸어요. 아무리 그래도 평생 해왔던 거니까. 네. 그래도 앞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청춘을 다 바친 거를 못하게 되다 보니 근데 저희 엄마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 빨리 간다고 앞서가는 거 아니고 천천히 간다고 뒤처지는 거 아니라고. 그때 했던 말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래서 그때 되게 많은 울림이 있었죠. 내가 천천히 가도 괜찮겠구나.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방향성이잖아요. 그렇죠. 그때 조금 많이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부모님의 그런 조언이 왜 가슴에 많이 닿았냐면 저희 엄마가 저랑 똑같으시거든요. 되게 열심히 사세요. 되게 열심히 사시고 저희 엄마도 주말에 일 안 쉬시고 매일 나가시고 엄마가 그런 살아왔던 삶을 보면서 어쩌면 제가 그거를 또 따라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예, 그렇죠. 그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니까. 맞아요. 엄마가 그런 말씀하시는 거 보면서 내가 결국 다른 길로 걸어가는 것도 어쩌면 괜찮을 수도 있겠다. 방향을 잘 잡으면 잘 걸어갈 수 있겠다 싶었어요. 울컥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저도 그렇습니다. 지금. 네. 그러면 그만두시고 네. 어떤 일을 하셨어요? 그 딱 그만두자마자 뭐 많은 변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전까지는 뭐 매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매일 같이 훈련을 하시고 뭐 시간적으로도 뭐 기상 시간도 달라졌을 수도 있고 한데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예. 운동을 딱 그만뒀을 때 앞에서는 막 이렇게 앞에 거창하게 얘기했지만 사실 앞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어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 10대는 농구밖에 없었고 네. 제가 꿈꾸던 이상적인 저희 어른의 모습은 농구 선수였는데 그게 없어졌던 거니까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제일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농구를 통해 뭘 배웠냐는 거였어요. 아이들은 10대에 교실이라는 공간에서 인생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네. 뭐 친구들 통해서 커뮤니케이션도 하고 선생님과 함께 뭐 이런 것도 막 수행 평가도 보고 교실이라는 곳에서 많은 걸 배우는데 저는 교실보다 코트장에 더 오랜 시간을 쏟아부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세계였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농구라는 게. 맞아요. 그럼 나는 코트장이라는 교실에서 뭘 배웠을까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었어요. 깊게 혼자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팀워크나 자아성찰이나 그 선의의 경쟁이나 내지는 감독과 선배와의 그 상하 관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자기 주도적인 그런 계획력, 기획력 그런 것들은 저는 이미 어릴 때부터 훈련을 하고 있었더라고요. 그쵸.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되게 앞에 놓인 거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이 코트장에서의 배웠던 장소와 주체를 교실로 옮기면 어떨까라는 게 첫 번째 퀘스천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농구를 못하지만 농구를 못한다고 다른 걸 할 수 있지라고 해서 교실에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농구장에서 했던 거 그냥 그대로 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공부하고 그 아침에 일어나서 맨날 수업 듣는 거 맨날 복기하고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공부하는 법을 모르니까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정말 다 녹음했어요.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새벽 3시까지 네. 막 타이핑 쳐가지고 교수님 말씀하신 거를 막 진짜 그 종이로 다 만들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달달 외우고 다녔어요. 달달 외우고 다니면서 네. 막 열심히 공부하다가 이제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죠. 이제 딱 네. 1학년 딱 그만두겠다 결심하고 중간고사를 봤는데 제가 그 올 A뿔에 A 하나 봐서 차석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저한테. 네, 그러니까 네. 왜 어색했냐면 저한테 있어서 노력의 결과는 항상 없었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만큼 노력하면 항상 아웃풋이 나오지 않았던 게 사실 제 인생의 대부분의 프로세스였어요. 농구하실 때는 맞아요. 말씀이시죠? 근데 농구할 때 그런 프로세스가 너무 당연했었는데 네. 아니 이렇게 노력한다고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그때부터 좀 약간 되게 도파민이 팡팡 터졌어요. 아 내가 인풋을 이렇게 넣으면 아웃풋이 나올 수 맞아요. 있구나. 나 되게 가능성 있는 사람인가 보다. 나 되게 열심히 하면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이네. 라고 하면서 자신감이 확 붙으면서 나는 되게 그동안 물론 코트장에서 빛을 발하지 못한 한 학생이지만 더 열심히 하면 더 많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겠다. 나 되게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하면서 막 복수 전공도 하고 대외 활동도 하고 해외 연수도 가고 정말 많은 거를 하면서 지냈어요. 코트장에서 배웠던 거 하나만으로. 근데 제가 운동을 그만두고 생각한 거는 사실 우리가 생각이 마인드맵처럼 이게 가지처럼 뿌리를 맺잖아요. 맞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그때 생각했던 것 중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어릴 때 항상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랬냐면 네. 저희 가정이 네. 그렇게 막 부유한 가정도 아니었고 운동하는 집안의 가정도 아니어서 많은 도움을 사실 받지 못했었어요. 저희 엄마도 이제 일하시나 바쁘시니까 네네. 그 받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걸로 내가 다른 아이들과 좀 부족한 면이 그런 부분이라면 내가 그걸 노력으로 메꿔가야겠다는 게 저의 신념이었고 네. 그걸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언제나 한번 이게 새벽에 막 제가 전철을 타고 막 혼자 가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맞나? 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하는 연습의 방향성에 있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제 자아에 대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연습을 해요. 뭐 공부를 치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혼란이 되는 거예요. 슛 연습을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이렇게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비유로 따지면 저는 정말 자동차를 타면 풀 악셀을 밟고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그 방향키를 잡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 속상하면서 한편으로는 내가 어른이 돼서 그러니까 네네. 농구 선수가 돼가지고 나처럼 열심히 하고 싶은데 방향을 잘 못 잡는 친구들한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단지 물질적인 지원 말고 정말 네네. 너가 힘든 거 알아. 너 이렇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어. 라고 말 한마디라도 해준 사람이 되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을 어릴 때부터 정말 꿈꿔왔고 네. 저의 비전, 저 농구 선수를 넘는 그 비전이 네. 저 같은 친구들 도와주는 거였고 근데 운동을 그만뒀을 때도 그 비전이 바뀌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꿈을 넘는 비전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꿈이 농구 선수를 통해서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네. 그게 이렇게 돌아가서 제가 아이들을 도와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 본질적인 가치는 변하지 않았던 거네요, 그죠? 맞아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코트장에서 배웠던 것들을 네. 교실에 적용할 수 있었던 것도 네. 제가 결국에는 동맨이라는 이름으로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것도 네. 어릴 때부터 그 갇혀 있던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방향을 막 이리저리 꼬이고 흔들려도 올고자하게 갈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거 놓지 않았기 때문에. 맞아요. 그죠? 네. 그거를 그러면 유튜브를 먼저 시작하셨나요? 아니면 인스타를 먼저? 저는 인스타 먼저 시작했어요. 인스타를 먼저 시작하셨어요. 네, 네. 채널을 개설해서 이제 올려야겠다라고 결심하셨던 그런 계기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한테 물어봐요. 동매는 왜 컨텐츠를 만들고 왜 인스타를 시작했어요? 말하는데 곰곰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하늘의 맹세하고 저는 한 번도 인플루언서가 돼보려고 한 적이 없어요. 그냥 앞에 놓인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어느새 SNS 소셜 계정 운영을 하고 있게 된 거였거든요. 그게 어떻게 된 거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막 좋은 성적을 받고 네. 내가 이런 걸 할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을 얻은 후에 막 대외 활동 같은 걸 했어요. 네, 근데 네. 그런 데에서 촬영이나 컨텐츠를 만드는 일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한 3년 전, 4년 전에 인턴을 한번 했었는데 그때는 인플루언서가 아니었어요. 인턴을 네. 했는데 거기서 제가 맡았던 업무가 소셜 계정 운영이었어요. 근데 제가 거기서 그 계정을 막
인사이트를 제가 다 뽑아가지고 제가 네. 직접 만들어서 2만 3만 막 올린 거예요. 근데 그게 거기서 계정 그렇게 한 다음에 퇴사를 하고 네네. 그 갖고 있는 인사이트 제 걸로 만들어가지고 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죠. 제가 잘하는 농구와 네. 제가 좋아하는 영상을 합쳐가지고 동맹이 탄생했다. 음. 그렇게 스텝 바이 스텝으로 걸어가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길을 걸어가게 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이게 제가 1년 동안 영국에서 유학을 했었는데 마침 유학을 가게 되었고 네. 제가 농구를 통해서 농구만 배운 게 아닌 것처럼 유학을 가면 영어만 배우러 가는 게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다양한 경험을 하러 가는 거다 보니까. 예. 맞아요. 거기서도 되게 그냥 앞에 놓인 거 열심히 했어요. 뭐 예를 들면 그 제가 다니는 그 어학원에 막 제가 제안했어요. 야 너희 유학생이 영국 라이프 즐기는 거 내지는 너희 소셜 액티비티 있잖아. 그 즐겁게 즐기는 거 궁금하지 않아? 내가 찍어줄게. 나한테 베네핏을 줘. 콜라보 제안하고 또는 한국에 있는 유학원에 한국에서 있는 유학생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찍어드릴게요. 베네핏 주세요.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내지는 그 영국의 스포츠 커뮤니티한테 네. 야 나 농구선 출신인데 내가 여기서 농구하는 거 컨텐츠 맨날 찍어 올릴게. 나한테 베네핏을 줘. 이렇게 엄청나게 막 제안하고 네네. 제가 마치 어릴 때 새벽에 5시 반에 일어나서 농구를 갔던 것처럼 네. 자기 주도적으로 맨날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렇게 영상을 찍어내고 매일매일 앞에 놓인 거 열심히 하다 보니까 네. 한국에 돌아왔을 때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3만이 되어 있었고 틱톡은 13만이 되어 있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갑자기 막 사람들이 저를 아는 거예요. 네네네. 그렇게 하다가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고프로 엠베서더나 레드불 엠베서더나 뭐 현대, 기아 뭐 이렇게 엠베서더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고 풀이 점점 커지고 사람들도 알게 되고 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회가 찾아왔던 거죠. 누구나 다 알만한 그런 대형 브랜드에서 근무하시는 담당자분들도 사실은 동맨님 같은 사람을 항상 찾고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정말 대단하신 아니, 진짜 진심으로. 예. 근데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요. 네. 저는 단지 그 운동했던 경험을 잘 사용해서 잘 풀린 케이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자기들만의 경험이 있잖아요. 네. 그 뭐가 됐든 간에 사람은 좋아하는 일이 있고 본인이 열정을 쏟았던 일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네.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가 너무 중요한 것 그쵸, 같아요. 그쵸. 저는 그 상황이 좀 잘 풀려서 온 케이스고 뭐 제가 뛰어나기 때문에 뭐 제가 머리가 뭐 완전 총명해서 그런 거 진짜 절대 아니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저 농구 선수 때 별명이 진짜 그게 말이 되나? 저 진짜 멍청하다고 얘기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요? 농구 멍청하게 한다. 너 농구 멍청하게 하지 마. 이러는데 그거를 뭐 그냥 우스갯소리 하는 말이지만 네네. 제가 정말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제가 막 너무 막 신격화되고 막 이상적인 그게 아니다. 네. 누구든지 할 수 있고 본인의 그 강점을 버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메시지를 꼭 전달하고 싶어요.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너무 와닿았던 게 어느 순간이나 어느 상황에 있어서든 눈앞에 보이는 상황에서 완전 최선을 다했다고 이제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지금 하는 다양한 일들이 있겠지만 사람들마다 다르게. 근데 최선을 다하는데 결과가 안 나오거나 안 보이거나 이런 상황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고 오늘 내가 했던 일이랑 어저께 했던 일이랑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비슷해 보이는데 또 내일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게 저는 정말로 중요하고 그게 엄청난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동매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를 다 해내신 것 같아서 굉장히 존경스럽고 아닙니다. 너무 아니. 이 채널 보고 계시는 분들한테 너무 큰 동기부여랑 위로와 용기를 줄 수 있는 그런 콘텐츠인 것 같아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게 정말 너무 좋네요. 예. 제가 물론 아직 더 걸어가야 되고 네. 앞으로 더 노력해야 될 일 그리고 앞으로 헤쳐나가야 될 일이 더 많지만 네. 저의 짧은 이 뭔가 경험으로 느낀 건 진짜 뭐냐면 저는 당연히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면 그에 따른 성과가 따라올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고 제가 저만이 갖고 있는 그 진실의 시간들이 점점 쌓이다 보면 주변 사람들의 신뢰를 얻더라고요. 이게 저는 항상 그 잘하는 선수가 아니었어요. 항상 그 뭐 주장이나 베스트 멤버 여기에 들기에 되게 힘든 선수였는데 네. 항상 존중받았던 게 감독님들이 저를 되게 이뻐해 주셨어요. 동환이는 뭐든 맡기면 최선을 다하는 친구야라는 그 신뢰를 항상 갖고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게 정말 참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경험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금도 아이들이 저를 좋아하는 이유가 제가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는 그 진실성이나 성실함을 보고 동매는 믿을 수 있겠다라는 또 그 팔로우가 되는 그런 후킹 포인트로 저를 팔로우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으로서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런 부분 더 동기부여가 돼요. 열심히 하면 결과가 없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진실의 시간은 무조건 남아요. 저만 알고 있는 그 시간일지라도 그
열정을 통한 저의 그 건강한 정신 머리 네. 건강한 정신관이나 네, 네, 내지는 제가 갖고 있는 행동이나 그런 애티튜드가 남을 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요. 진짜 이게 굳은 살이 또 배는 것 같아요. 이제 계속 열심히 하고 도전하고 실패하고 이런 과정에 있어서 정말 좀 멘탈도 그냥 단단해지고 향후에 또 비슷한 일을 경험하거나 도전했을 때 또 쉽게 도전할 수 있고 또 그런 기회도 충분히 생길 수 있다고 저도 보고요. 저 개인적으로도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해외 영업을 본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무역을 하는데 네네네. 제가 주로 하는 일은 그거예요. 그냥 모르는 업체들한테 컨택해서 어. 콜드메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콜드메일, 네네. 콜드메일 보내고 때로는 전화하고 오. 그 작업을 수없이 해요. 그냥 아, 매일매일 그래요? 하고 근데 대부분은 이제 잘 안 닿죠. 거절하고 큰 회사일수록.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나중에 그게 연결이 됐을 때 그리고 실제로 제가 수출까지 이어져서 그 나라에 가서 그런 매대에 제 제품이 깔려 있는 걸 봤을 때 저는 그게 너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듣고 굉장히 와닿았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또 내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거를 근데 진짜 어린 친구들 이렇게 얘기하면은 좀 그렇겠지만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너무 쉽잖아요 요새. 맞아요. 뭐만 궁금하면 그냥 바로 유튜브 켜가지고 검색해가 너무 꼰대 같나 이렇게 아니야. 편집해 주세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다 희생이랑 대가가 필요한데 그 마인드 자체가 이제 없는 아이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애들한테 항상 그런 얘기를 진짜 많이. 너 뭐 좋아해? 약간 물어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거 제가 동맹공이 이제 잘 인기가 많다 보니까 애들한테 이벤트를 열거든요. 근데 저는 이벤트 같은 거 할 때 그런 거 막 해요. 애들한테 꿈이 뭔지 적으라고. 그러니까 꿈이 없으면 내가 뭘 좋아하는지 적으라고. 근데 저는 모든 노력은 좋아하는 걸 아는 것부터 시작된다 생각하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열정을 쏟는 거예요. 근데 열정이 쏟으면 실패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그 실패를 통해서 배우는 게 있는 거거든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런 좀 이런 기승전결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 없는 상황이 너무 많다 보니 아이들한테 맞아요.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너가 뭘 좋아해? 그럼 그거 해봐. 근데 거기서 실패하는 거는 이제 네가 이겨내야 될 부분인 거야. 그쵸. 거기서 제가 거기서 이제 우리가 성공 한 스푼이 하는 얘기처럼 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예. 그렇게 아이들한테 뭔가 떠먹여 주려고 계속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렇죠. 노력하는 것들. 예. 그리고 지금 진행하고 계시는 콘텐츠가 어린 아이들이랑 하는 콘텐츠가 굉장히 많다고 지금 제가 알고 있는데 원래부터 아이들은 좋아하셨었나요? 그럼요. 저는 아이들을 진짜 좋아하고 무엇보다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이 너무 좋아요. 가끔 제 영상 보면 진짜 막 제가 카메라 가렸다가 떼면 애들 막 와 소리 질러요. 네. 사실 맞습니다. 예. 그런 무드나 그런 소리 지르는 거 어른들이 하면 사실 어색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네. 그 바이브나 그 정말 때묻지 않은 열광, 그 열정이 그 나이 때만 나올 수 있는 정말 정말 좋은 무드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어른이 돼서도 저는 할 거긴 한데 그 네. 애들이랑 뭐 그런 뭔가 아이들이 갖고 있는 그 순수함을 같이 하면서 오히려 제가 더 에너지를 정말 많이 받고 그 아이들 이야기하면서 정말 많은 걸 느끼는 것 같아요. 그게 화면을 통해서도 그냥 확 느껴지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게 설정일 수가 없잖아요. 그 소리 와 이러는 게 야 너 소리 질러 이게 안 돼. 그러면은 이렇게 많은 콘텐츠를 이제 만드시면서 지금 뭐 특별히 갑자기 이렇게 여쭤보기 좀 그렇지만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라든지 뭐 엄청 재미있었던 일 뭐 그런 게 혹시 있으실까요?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네. 사실 제가 많은 아이들을 만나면서 그 막 진지한 얘기를 사실 많이 못해요. 제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고 왜냐면 이제 너무 많다 보니까 네, 한 명을 네. 붙잡고 얘기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오프라인으로 이제 제가 딱 갔을 때 어떤 한 아이가 저를 따로 부르는 거예요. 제가 끝까지 남아가지고 그래서 네. 좀 약간 심각해 보이길래 그게 무슨 일이냐 왜 그래 이러니까 갑자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님이 있었는데 저희 아버님이 농구를 되게 좋아하셨다. 근데 운동하다가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사건 때문에 농구에 대한 트라우마가 사실 있었고 농구를 다시는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형이 다시 그 즐겁게 농구하는 모습 보면서 저 다시 하고 싶어서 코트립이 왔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진짜 그게 듣고 정말 마음이 너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저도 같은 한가정 부모에서 자란 아이고 그 아버지 없이 자란다기 정말 힘든 거거든요. 그런 걸 좀 많이 알기 때문에 그 친구가 얼마나 많이 힘들까 생각도 들고 또 용기 내서 말해준 것도 너무 감사하기도 한 거예요. 그럼 쉽지 않았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도 사실 있었고 또 한편으로는 다른 어머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따돌림을 좀 많이 당했었는데 그 따돌림 당한 후로 방문을 밖에 나오지 않다가 동매님 우리 지역에 온다고 하니까 그제서야 한번 밖에 나오더라.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너무 저 마음이 그만 가라앉는 거예요. 저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 아니고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대단한 사람이 아닌데 단지 운동선수 출신 중에 한 명일 뿐인데 내가 누군가에게 용기를 줄 수 있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줄 수 있는 사람이구나라는 게 정말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저희가 얘기 나눴던 것처럼 뭐 가는데 비용도 사실 많이 들고 제가 시간과 노력을 쏟는 데 있어서 분명히 인풋이 드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전까지는 제가 막 노력한다 내가 뭔가를 한다라고 사실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제가 받고 오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 거 다녀오면서 그 아이들이 묻어나는 그런 솔직한 얘기 들으면서 정말 누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겠어요. 그 아이도 저를 인터넷으로 봤지만 실제로 보는 것도 처음이잖아요. 그렇게 마음의 문을 열고 얘기해 주는 게 너무 감사하고 내가 말하는 말 한마디 내가 하는 행동 하나하나가 정말 누군가한테는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구나. 엄청난 영향력이죠. 그런 생각이 들면서 또 다시 한번 상기시켰던 것 같아요. 내가 아까 말했던 비전, 내가 뭘 쫓고 있지, 내가 이걸 왜 하고 있지라는 거에 있어서 다시 한번 마인드셋 가지게 된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여가지고 좀 웃긴 이야기 같은 경우는 없나요 혹시? 진짜 이거는 좀 그래 있죠. 재밌었던. 왜냐면 아이들이랑 작업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럼요. 정말 완전 보따리죠 저. 썰 보따리인데 코트 리뷰가 이게 되게 그런 제 코트 리뷰를 그냥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코트 리뷰도 이제 또 기획을 하시니까 아시겠지만 이 코트 리뷰라는 거를 시즌을 담아가지고 또 진행을 하거든요. 예를 들면 어린이날이면 브랜드들한테 협찬 받아가지고 어린이날이라는 기념으로 아이들한테 선물 막 나눠주면서 맞아요. 해요. 3.1절 뭐 이럴 때 맞아요. 3.1절도 하고 크리스마스 때는 그 크리스마스 기념으로 제가 산타 옷 입고 막 가기도 하고. 근데 이제 3.1절 때는 제가 저기 안양시청 앞에 있는 그 농구장에서 코트 리뷰를 진행했었는데 봤어요. 그 골대에다가 태극기를 달아놓고 다 같이 애들이랑 야 우리 다 같이 애국가 한번 부르자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골대에 태극기를 다는 농구 인플루언서 내지는 유튜버 전 세계 정말 아무도 없을 거고 심지어 거의 국계단 경례하면서 본인 나라 애국가를 부른다? 와 이거는 세계 최초다. 이런 저는 약간 그 설렘과 그 기대를 가득 안고 애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저기 안양시청 보이지? 안양시청 들리게까지 진짜 크게 우리 한번 해보자. 야 이거 언제 해보겠어? 1년에 한 번밖에 없는 거야. 한번 해보자. 하고 애들이랑 애국가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박자도 안 맞고 음도 안 맞고 막 완전 우여곡절이었는데 너무 가슴이 따뜻해지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딱 코트 리뷰를 진행을 하는데 갑자기 경찰이 온 거예요. 경찰이 와가지고 저한테 뭐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같이 농구 하고 있다. 즐겁게 농구 게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주변에서 소음 공해로 신고가 들어왔다. 애국가 부르는데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그 우여곡절 어떻게 상황 되는지 자초지종 잘 설명드리고 제가 아이들과 농구 게임 하고 있고 우리 3.1절 기념으로 다 같이 아마 애국가 부르면서 제가 조금 다 같이 한번 힘있게 부르자 해가지고 그게 좀 시끄러웠던 것 같은데 죄송하다 유의하겠다라고 하고 그 아저씨도 웃으면서 그냥 돌아가셨는데 그때 진짜 엄청 웃긴 해프닝이었어요. 너무 재밌었어요. 그때 함께했던 아이들은 진짜 평생 갈 추억을. 그럼요. 아이들이랑 그런 재밌는 추억들 쌓고 조금 이런 시즌성 콘텐츠가 저는 나중에 돼서 그런 것도 사실 해보고 싶어요. 애들이 크잖아요. 저도 같이 크잖아요. 그럼 애들이 한 5년 뒤 군대도 갈 거 아니에요. 군복 입고 코트 리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 같이 부대가 있을 거거든요. 특전사 있을 거고, 자 UDT 있을 거고, 뭐 해군, 뭐 육군, 공군, 해병대 이렇게 있을 건데 부대별로 나와서 게임 시키는 거예요. 그거 진짜 재밌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전 세계 이런 걸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다. 이게 포인트예요. 방금 소름이 그냥 꽉. 이게 바이럴이 안 될 건가? 저는 절대 안 될 거라 생각하잖아요. 전 세계가 주목할걸요. 왜냐면 이제 징집 제도를 하는 나라가 많이 없고 그게 모든 사람이 군복을 입고 코트장에 모여서 농구를 한다? 이거 진짜 낭만 넘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싶고 더 나이가 들고 더 지나면 아이들이 아빠가 될 거 아니에요. 자녀들 데리고 와가지고 자녀랑 같이 게임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그 옛날의 추억을 가지고 그 자녀들은 새로운 추억을 가지고 마치 레트로가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좀 재밌는 추억들 이런 재밌는 해프닝들을 진짜 많이 만들고 싶어요. 이게 진짜 사람 냄새 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SNS가 주는 가장 큰 매력이고 가장 큰 스토리텔링이에요.
단지 자극적인 거 뭐 진짜 뭐 속된 말로 요즘 그런 말 유행하잖아요. 뇌가 썩는다. 그런 말이 유행할 정도로 자극적인 컨텐츠가 난무한데 우리 맞아요. SNS에서는 네. 뭔가 이렇게 사람 냄새 나고 스토리성 있는 건강하고, 컨텐츠를 네. 건강하고 네. 그 스포츠의 순수성을 그대로 담아낼 수 있는 컨텐츠를 진짜 계속 만들어내고 싶어요. 재밌게. 나중에 미스터 비스트처럼 되시면은 아 그럴까요? 아 잘 모르겠네. 아이들은 동매님은 뭐라고 불러요? 애들은 다 저 형이라고 부르고요. 형이라고. 네, 다 형이라고 불러요. 저도 뭐 사실 제가 막 애들한테 되게 엄격하게 막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제 지금 딱 이렇게 말하듯이 얘기해요. 야 왔어.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제 성격상 막 그렇게 딱딱하게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 애들이랑 막 제가 딱 도착하면 형이라고 부르는 것도 맞지만 네. 제 영상에 올린 적도 있는데 제가 도착한 애들 막 뛰어와요. 그래서 막 저한테 막 안겨요. 매달리고 막 동맨이다. 이러면서 저 막 좋아가지고 막 카메라 찍고 와. 그렇죠. 네, 애들이 엄청 가까이 해줘서 오히려 고맙고 나이가 많이 들어도 같이 뭐 늙어가는 처지 같이 뭐 나이가 뭐 20대 30대 들어도 그렇게 꼭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 추억으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더 이제 현실적인 이야기들 좀 더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동맨이 되고 나셔서 동맨이란 브랜드를 이제 만들고 나셔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삶의 가치관이라든지 아니면 생활이라든지 뭐 어떤 부분이 좀 많이 달라지셨을까요? 동맨이 사람들에게 많이 알려지고 진짜 제일 많이 달라진 거는 네.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으면 열심히만 해도 되면 감사해요. 그냥 아까 저희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네. 그 잠깐의 그 아웃풋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더 큰 도약을 할 수 있었다고. 네. 근데 지금은 그 아웃풋이 일정하게 정해져 있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러니까 저한테 있어서는 인풋 대비 아웃풋이 나오는 게 네. 되게 당연하지 않은 일이었어요. 사실 네, 농구 같은 스포츠 예체능 계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적인 조건이나 뭐 그런 것들이 많이 복합적으로 쌓여 있다 보니까. 그렇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그냥 아까 1일 1영상 얘기했던 것처럼 저만 그냥 일찍 일어나고 내지는 열심히 영상 만들고 저만 좀 고생하고 저만 한두 시간 아이들과 놀아주고 하면 그냥 컨텐츠가 잘 뜨고 그냥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고 네. 그게 또 다음 스텝으로 이어갈 수 있는 좋은 발판이 되니까 그렇게 저는 열심히만 할 수 있음에 정말 감사하는 삶을 정말 살게 되는 것 같아요. 삶은 선택과 집중의 연속이잖아요. 그런데 조금 지금도 많은 선택과 집중이 있지만 운동을 그만뒀을 때 당시보다는 아무래도 선택과 집중을 할 게 그나마 좀 줄어들었고 안정기에 있다. 네. 열심히 하는 건 디폴트 값이에요. 열심히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저희 엄마가 항상 얘기하거든요. 열심히 하면 옆집 아저씨도 열심히 한다고. 그러니까 열심히는 당연한 거고. 누구나 열심히 하니까. 누구나 열심히 해요. 누구나 열심히 하는 게 당연한 거고 잘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진짜. 그렇게 그런 상황에 지금 있으면 정말 감사하고 네네. 항상 겸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아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그 관심에 당연히 받은 그대로 보답을 해야 되는 게 당연히 맞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네. 책임감을 가지고. 네.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방향성이라든지 방향이라든지 그런 게 지금은 조금 더 명확해졌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맞아요. 네. 네 맞아요. 어떻게 해야 약간 정말 오만 가지 생각이 들어요. 네. 오히려 뭘 더 해볼까기보다는 네. 뭘 더 안 해볼까 또 생각도 사실 들기도 하고 가유불급이란 말 있잖아요. 네네네. 괜히 막 저의 인기와 내지는 그 아이들의 반응이 취해가지고 네. 괜히 섣불리 행동하고 싶지도 않고 사람 다 때가 있다고 믿거든요. 네. 제가 지금 인플루언서가 되기까지 제가 지금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게 되기까지 모든 과정이 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네. 다 모든 거 순서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뭔가를 뭐 일을 확장을 하라는 주변에 이야기가 있으면 과연 그게 맞을까? 라는 신중해지는 거죠. 예. 맞아요. 더 신중해지고 좀 더 내가 지금까지 아까 말씀드렸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비전, 내가 이상적인 그리는 미래와 지금 행동하는 게 맞는 걸까? 라는 거에 대해서 정말 깊게 생각을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네. 주변에 그러면은 뭐 이런 고민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질문들이 있을 때 뭐 멘토나 뭐 이렇게 질문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따로 있으신가요 지금? 진짜 생각해보니까 없네요. 근데 없다고 해야 되나? 근데 저는 사실 혼자만의 시간을 정말 많이 보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금 놀라긴 하는데 저 주말에 맨날 혼자 있거든요. 맨날 강아지들이랑 그냥 카페 가서 책 읽고 있는데 그런 좀 요즘은 네. 물론 제가 약간 없다고 하면 저한테 도움 주신 분들이 너무 저한테 서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은 네. 요즘이라고 얘기하기에 그 전까지는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많은 도움 주셨고 네. 조언 주시고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책을 정말 많이 읽으면서 좀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저한테 접목시키려고 많이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음. 네. 주로 어떤 책
많이 읽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자기계발서 많이 있는데 최근에 진짜 좋아하는 책이 네. 그 역사의 쓸모라는 역사의 쓸모 책이 있는데 그분이 역사 관련된 일을 하시는 네. 분인데 네. 그 역사의 한 뭉탱이를 보지 않고 그 역사 속에 있었던 네. 그 인물에 대해 초점을 두세요. 뭐 예를 들면 제가 최근에 읽었던 정말 인상 깊었던 내용 중에 우리 다산 정약용 선생님 알잖아요. 네네. 우리가 그분이 다 위인으로 알고 있고 교과서에 나온 분을 알고 있는데 그분이 18년 동안 네. 천주교라는 이유로 네. 그 수배를 당하셔가지고 패족당하시고 네. 그 뭐지 승진의 기회도 다 없어지고 가족들과도 떨어지며 지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분은 그냥 나 같은 인재를 사용하지 않는 나라를 비판하지 않고 네. 500권이 넘는 책을 쓰셨어요. 그 뜻은 뭐냐면 배인 정약용이라는 평가를 거부했다는 거라고 실제로 나와 있어요. 그 쫓겨다니는 18년 세상을 동안 썼던 책이 우리가 아는 네. 그 흠음신서나 그런 대단한 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즉 그분은 아셨던 거예요. 후세들은 나를 죄인으로 평가하지 않을 거다. 그러니까 그런 말하면서 그 저자는 그렇게 얘기해요. 여러분은 지금의 막막한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 내지는 우리가 막혀있는 이 답답하거나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세상을 원망할 거냐 아니면 이 정약용 선생님처럼 정말 그 사람들의 평가에 무너지지 않고 나의 길을 열심히 걸어갈 거냐. 자신의 가치를 알고 그죠? 맞아요. 네. 그런 얘기 보면서 정말 많은 마음의 감동을 얻었어요. 어쩌면 삶의 답은 역사에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하나의 또 저한테 퀘션이기도 해요. 그래서 너무 많은 조언을 듣고 그 낯선 네. 세상에 또 막 가슴 설레하면서 와 진짜 맞아요. 낭만 넘친다. 진짜 마음 엄청 맞아요. 저는 그래서 독서가 좋은 게 제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이나 고민거리 또는 문제점들이 많은 분들이 이미 그 길을 걸어봤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또 읽고 보면서 뭐 조언도 얻고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그게 아마 독서가 주는 또 굉장히 큰 이점이라고 생각을 또 합니다. 네 맞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런 거 하면서 많이 인사이트도 많이 얻고 네. 또 뭔가 접목하기도 너무 좋고 네.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뭐 컨텐츠 크리에이터라고도 또 볼 수 있잖아요, 동면님을. 근데 네. 이런 일을 꿈꾸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거란 말이죠. 어떻게 보면은 매력적인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맞아요. 지금 하고 계시는 일에 있어서 장점이나 또는 단점이나 이런 게 있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장 먼저 장점 먼저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성덕이 될 수가 있어요. 성덕이 될 수가 있다는 말이 뭐냐면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좋아하는 잘하는 거를 접목해가지고 세상에 필요한 거를 만들어내면 네. 사람들의 관심과 더불어서 제가 좋아하는 브랜드랑 또 일을 할 수 있고 네. 제가 좋아하는 여행지도 막 갈 수 있고 제가 아까 초반에 뭐 엠베서더들 말씀드렸지만 네. 관광청이랑 일을 하면서 갔다 왔던 나라가 뭐 스페인, 스위스, 프랑스, 독일 그리고 필리핀, 뭐 미국, 캘리포니아 이런 다녀왔거든요. 공짜로. 네, 네. 그렇게 다녀오면서 그런 곳에서 막 농구하고 제가 원하는 삶의 질이 되게 높아져요. 그러니까 진짜 그런 꿈꾸는 삶을 네. 살 수 있는데 네. 단점은 네. 이게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저는 어린 아이들이 보니까 솔직하게 말을 해줘야 되는 게 저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막 이상적인 거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저를 믿고 따라오는 아이들이 실제로 DM으로 저 형처럼 되고 싶어요. 형 어떻게 하면 형처럼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저가 그걸 절대 잊지 않으면 안 돼요. 저는 인플루언서가 꿈이 아니었어요. 저는 인플루언서 되려고 이만큼 열심히 산 게 아니에요. 단지 제가 걸어간 그 과정에 인플루언서가 있었을 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루언서, 이 크리에이터라는 걸 하면 장점은 명확해요. 삶의 질이 높아지는데 단점은 이걸로 목표로 하는 순간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여러 가지 면으로. 하지만 저는 이걸 어떻게 활용하고 있냐면 한편에서는 제가 이루고자 하는 비전의 도구 내지는 제가 회사에 들어가고자 하는 포트폴리오 또 저의 이야기를 담아낼 수 있는 하나의 창구로도 사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어린 아이들이 만약에 제 팬들이 이런 걸 본다면 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세대는 바뀌었고 네. 우리는 그 시대에 맞춰 따라가야 되는 거고 그거를 잘 내가 좋아하는 것과 잘하는 걸 합쳐가지고 세상에 나의 색깔을 드러내는 거 오케이. 하지만 이거를 목표로 이게 끝이 아니다. 이게 최종 목적지가 되면 안 된다. 맞아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그렇게 네. 되기를 간절히 바래요. 근데 되게 비관적으로 들릴 수 있어요. 물론 제가 막 몇백만까지는 아니니까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사람은 어쩔 수 없이 본인이 경험한 걸로만 추천을 할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네. 하거든요. 제가 느끼기에는 또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렇게 좀 더 마인드셋을 가져가면서 이런 일을 꿈꾸면 좀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은 유튜브나 이런 컨텐츠 하시는 게 그런 생활을 만족하시는 것 같고 네. 추천을
하시겠나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한테 너네 이런 거 관심 있으면은 한번 도전해봐, 해봐 당연하죠. 이런 식으로. 예. 당연하죠. 무조건 저는 하면 무조건 하라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대는 바뀌었어요. 자기의 색깔을 드러낼 수 있는 거예요. 맞아요. 남들이 하는 것처럼 공부 잘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가는 거 좋아요. 근데 저희가 아까 역사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면 결국에 행복한 사람, 성공한 사람은 돈 많은 사람인가?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인가? 근데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진짜 아이러니한 거예요. 그쵸. 우리가 원하는 이상은 좋은 직장이고 좋은 대학이고 좋은 회사인데 근데 모든 사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저희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찾아야 되는 건 나는 누구인가인데 네. 나는 어떤 걸 좋아하고 나는 어떤 색깔을 낼 수 있는 사람인가 내지는 정말 삶은 정말 유한한데 이 삶에서 나는 어떤 메시지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인가? 맞아요. 어떻게 기억되고 싶고 뭘 남기고 싶은지. 맞아요. 예. 나는 어떤 사람으로 보여지고 싶은지 네. 그런 거를 찾기에 이런 SNS만큼 좋은 건 없어요. 이게 부정적인 면도 무조건 많지만 네. 긍정적인 면에서 그렇죠. 네. 사실은 그게 제가 이 성공 한 스푼이라는 채널을 운영하는 것과도 저는 이제 굉장히 부합하다고 생각을 해요. 자신만이 좋아하는 길을 찾고 나만의 성공을 정의할 수 있고 또 그거를 이제 달성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열심히 일하면서 그 과정 자체를 만족하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게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여쭤보려고 하는 게 네. 공식 질문이기도 합니다. 성공 한 스푼의 공식 질문 중 하나가 그러면 동매님이 생각하는 그 성공, 동매님이 정의하시는 성공이 무엇인가요? 제가 정의하는 성공은 네. 이게 제가 이 질문을 듣고도 정말 많이 고민을 했는데 걱정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삶이 성공한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는 아웃풋에 대한 걱정이 없는 거거든요. 네. 인풋은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네. 사람은 일을 하면서 행복을 얻는 거고 그 일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살아있음을 느낀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네.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걱정 없이 열심히 할 수 있는 인생이지 않을까 하는데 제가 그 성경 구절 중에 하나 읽었던 게 있는데 이런 말을 해요. 사람이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거든요. 부와 명예, 지혜까지 다 갖추고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게 없대요. 그러니까 그 말이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성공을 꿈꿀 때 한 시점을 많이 바라보잖아요. 내가 네. 좋은 직장만 있다면, 내가 좋은 차만 있다면, 좋은 집만 있다면 진짜 성공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지만 모든 부는 축적이 되잖아요. 시간이 지나면 돈은 모이겠죠. 근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건강한 정신과 건강한 육체는 그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것이 선물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에 대해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일할 수 있으면 감사해야 되고 지금 결국에 우리한테 있어서 성공은 지금 나아가는 이 삶 가운데에서 그걸 누리면서 즐거워하는 게 가장 큰 성공인 거야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저한테.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라는 질문을 정말 많이 했었고 네.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것도 저의 생각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아, 제가 그래요? 봤을 땐 성공하셨네요. 더 열심히 해서 근데 성공도 맞지만 이제 제가 진짜 원하는 비전이 또 있으니까 네, 그거를 말씀해 주시죠. 네. 제가 원하는 비전인 저를 따르고 내지는 운동했던 친구들 농구에 국한되지 않고 네. 운동을 통해서 배웠던 그 경험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친구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정말 되고 싶어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사실 저도 많이 부족하고 아직 나아갈 길 너무 많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와줄게 라기보다는 그런 친구들이 보고 배울 수 있는 표대가 되고 싶어요. 제가 아까 회사를 다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제가 네. 사실 인플루언서를 하면서 회사를 다니게 되면서 주변에서 많은 얘기를 해요. 네가 왜 회사를 다녀? 왜 너 잘하고 있잖아. 이거에 더 네. 집중하면 더 돈도 많이 벌고 네. 더 잘할 수 있을 텐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확실해요. 제가 꿈꾸는 이상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연예인이 돼가지고 유명해지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 운동한 친구들이 내지는 운동이 아니어도 본인의 노력과 열정이 좌절됐을 때 네. 표대를 향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야 동맨 봐봐 저렇게 하면 돼. 야 너 실패한 것 같아 괜찮아. 저 사람 봐봐 그 경험 가지고 이렇게 일어났잖아. 이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물론 그렇다고 운동선수 했던 분들이 모두가 다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건 아니에요. 저보다 대단한 분 너무 많으시고 정말 실제로 성공한 분들 많이 계세요. 네. 다만 안타깝게도 제가 운동을 그만뒀을 때 제가 표대로 삼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정말 열심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저와 같이 대학교 갔을 때 사회 초년생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을 때 표대를 삼을 수 있는 나에게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이 없다는 게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때 감정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중학교 때 혼자 새벽에 전철 타고 가면서 나같이 열심히 하는 아이들 도와줘야겠다 마음이 정말 동일했어요. 그 친구들한테 그냥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동기부여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단지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어른들도 야 너 동맨처럼 해봐. 그쵸. 너 아이들이 엄마 저거 뭐 열심히 하고 싶어요. 그래? 근데 실패할까 겁나요. 괜찮아. 동맨처럼 열심히 하면 되지. 너 열심히 할 자신 있으면 해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하나의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네.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저의 가장 큰 비전이에요. 저 진짜 진심을 다해서 앞으로도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들었던 최고의 조언 또는 뭐 최악의 조언 이런 것들이 혹시 있으실까요? 아까 최고의 조언. 네. 사실 제가 그 질문을 그걸 얘기하려고 했어요. 제가 아까 엄마가 저한테 해주셨던 운동 네, 그만둘 때 빨리 간다고 앞서가는 거 아니고 네. 천천히 간다고 뒤처지는 거 아니다. 그 말이 저한테 가장 큰 조언이었고 지금까지도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요. 저희 엄마는 다시 말하면 몰라요. 그 말을 엄마, 하셨는지 몰라요. 네, 뭐 기억이 안 난대요. 그래서 엄마 그때 저 그 말 한 거 기억나요? 이러면 내가 그런 말 했었어? 제가 그걸 감명 깊게 듣고 네. 어떻게 또 가대 해석한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도 가장 가까운 가족이 해준 말이고 또 저랑 가장 비슷한 삶을 사셨던 저희 어머니의 말이기 때문에 네. 가장 마음에 가슴이 가장 크게 울렸었고 가장 안 좋았던 조언은 이거 조금 웃기는 말일 수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진짜 새벽 운동만 열심히 하고 그 주말에도 막 혼자 훈련하고 했다 했잖아요. 네네. 그렇게 삶을 살면 자연스럽게 외톨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친구들이랑 PC방, 노래방, 네. 게임방 이런 데 아무도 놀러 안 가고 그쵸. 롯데월드 가져가도 못 가니까 저는 농구해야지 오히려 저한테 기회잖아요. 좀 너무 그거긴 한데 기회니까 네. 잘 가 나는 운동할게 막 네. 언제나 한번 집 가는 척하면서 다시 체육관 들어간 적도 있어요. 아이들이 계속 저 운동하는 거 신경 쓰니까 그쵸. 예, 그러면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이런 애들이 나중에 늦바람 분다고 이렇게 열심히 안 놀고 하는 애들이 네. 20살 때 민자 풀리면 네. 술 먹고 클럽 다니고 열심히 논다고. 근데 그 친구들한테 진짜 꼭 얘기해주고 싶어요. 내가 늦바람 났니? 저는 근데 저도 그 친구들이 밉지 않아요. 근데 네. 다 사람 어릴 때 얘기고 네. 저한테 뭐 늦바람 날 거다. 너 그렇게 열심히 하면 나중에 다 후회한다. 이렇게 얘기한 친구들도 뭐 본인은 다 생각이 있었으니까 하겠지만 제가 이 질문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나는 그 친구들 말처럼 왜 늦바람 나지 않았을까? 저가 왜 번아웃이 오지 않았을까라고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에는 더 중요한 그 중심이 잘 잡혀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저는 꿈을 넣는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저는 농구 선수가 목표였다면 그 친구들 말처럼 번아웃이 왔을지도 몰라요. 막 그쵸. 진짜 네. 늦바람 불고 막 진짜 뭐 나쁜 일 많이 하고 번아웃 오고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르겠지만 저의 꿈은 농구 선수만으로 끝나지 않았거든요. 더 중요한 뭔가 본질적인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맞아요. 엇나가지 않았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만약에 제가 농구 선수가 정말 꿈이었으면 제 노력이 너무 아까웠을 것 같아요. 그쵸. 내가 그동안 쏟았던 노력과 그동안 시간이 너무 아깝잖아요. 그렇게 뭔가를 하나의 목표가 그렇게 확정되지 않고 제 중심에 기둥이 잘 서 있었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런 안 좋은 조언에도 흔들리지 않고 할 수 있지 않았나 맞아요. 또 네. 싶기도 해요. 네. 그러면 동매님께서는 네. 성공한 스푼 채널의 또 다른 공식 질문이기도 한데요. 0으로 돌아간다면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시겠어요? 어떤 일을 가장 먼저 하냐? 네. 지금 제 나이인가요? 네. 저 N이라서. 근데 약간 제가 이 질문 사실 받으면서도 생각한 게 뭐냐면 답은 너무 명확하던데 그냥 앞에 놓인 거 열심히 할 것 같은데. 그냥 만약에 학생이면 수업 열심히 듣고 네네. 직장 준비하면 직장 열심히 준비하고 자격증이 있으면 자격증 준비해야 되는 거고 군대에 있으면 군대 생활 열심히 해야 되는 거고 그냥 앞에 놓인 거 열심히 하다 보면 앞에 길이 열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저는 진짜 우스갯소리로 그 얘기해요. 친구들이랑 야 너 만약에 그 인플루언서 친구들이랑 얘기야 너 만약에 그 계정 폭파되면 어떡할 거야? 다시 키울 수 있어?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저는 그 친구들은 나는 운 좋아서 된 거라 안 돼 못 키워 이런 얘기 하는데 저는 확신해요. 동맹 계정이 없어지더라도 동맹이 사라진 건 아니니까 사실 키우면 되죠. 네네. 저라는 사람은 계속 있을 거니까요. 맞아요. 열심히 맞아요. 하면 되니까. 그러면 지금까지 쭉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이 방송을 듣는 누군가에게 마지막 한마디를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한마디를 해준다면 사실 되게 이 질문도 되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네. 제가 사실 저는 진짜 대단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열심히 하다가 여기까지 온 거고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도 너무 많고 그냥 제가 한마디를 할 수 있다면 좌절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하는 열정, 그 노력 아무도 몰라줘도 하늘이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제일 어려운 게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는 일이더라고요. 네. 제가 농구를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늘에 맡기고 후회 없이 떠날 것처럼 그게 참 어렵지만 그래도 그 모든 노력의 결과 나중에 다 돌아올 거라 저는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네네. 그걸 믿기 때문에 그 포기하지 않으시고 열심히 하시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네. 네. 너무 저도 굉장히 공감하는 이야기였습니다. 남들이 보지 않음에도 열심히 하는 그 노력, 저는 그 노력이 변화를 만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 어떠셨어요? 좀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눠보니까 저희가 1시간 반,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떠셨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재밌었고 사실 저는 이런 이야기를 제 코트장에서 아이들 몇백 명 앞에서 막 하다 보니까 네. 이렇게 막 진지한 얘기를 못 해요. 그래서 막 야 얘들아 내가 있잖아 이렇게 진지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뭔가 이렇게 각 잡고 저의 진짜 인생 스토리를 한번 더 얘기해보고 싶었는데 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되게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그리고 제가 성공한 스푼 원래 또 팔로우도 하고 있었고 네. 또 좋아했기 때문에 저희 이번 인연 통해서 더 네. 깊게 서로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저희 근처에 사시는 거 알았으니까 제가 자주 연락해서 귀찮게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네. 혹시 뭐 별도로 홍보하고 싶거나 뭐 대중분들한테 이제 말씀하고 싶은 그런 내용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네. 단 하나밖에 없어요. 혹시나 저의 그 이야기를 듣고 좀 감명이 있고 가슴에 울림이 있으신데 아이들에게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위치에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 주세요. 예를 들면 제가 가장 희망하는 거는 저는 교육청이랑 좀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좀 더 오피셜하게 좀 다가가고 이런 자리 코트장뿐만 아니라 이런 자리에서 저희 이야기를 정말 전달해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싶어요. 그리고 좀 더 이런 자리를 만들고 싶고 또 제가 앞으로 나아가는 비전에 있어서도 그런 콜라보가 좀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무래도 혼자고 그러다 네. 보니까 그런 좀 컨택에 대한 어려움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면 저는 돈을 안 받아도 돼요. 진짜 말씀드리지만 교육청에서 만약에 연락 주신다면 저 진짜 무가로 진행할 의향이 있고 진짜 대신 아이들에게 도움이 돼야 돼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면 저는 정말로 돈을 안 받고 할 의향도 있으니까 편하게 네. 이 성공한 스푼 보신 어른분들이 계시면 연락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나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공한 스푼은 평범하지만 특별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립니다. 거창한 성공 스토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누군가에겐 당연한 경험이 또 다른 누군가에겐 큰 영감이 될 수 있으니까요. 더보기란에 출연 신청 링크가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눠주세요.